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호조의 쌀의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데 사용한 나머지의 잡물, 육포수 등의 물건을 여러 관사에 나눠 보내고 회계에 기록하도록 하고 비린내 나는 물건으로 어자 같은 따위는 청컨대 성균관과 사부학 땅의 유생에게 나눠주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어자는 젖담근 생선을 말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를 서산윤 이해의 아내 양천현 부인 김씨가 졸하였으니 청컨대 예에 의하여 쌀 25석을 부의로 주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악학도감에서 무공과 악공에게 면포를 거두고 말미를 주면서 이를 차비라고 이름 붙였는데 거둔 것이 60여 필에 이르렀다. 일이 발각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유사전에 있었고 또 주애를 제조에까지 주어야 하니 문제할 수가 없다 하고 부사 정침을 불어서 힐책하여 보내었다. 이어서 승제문에 전지하기를 여러 관사의 제조가 그 관사의 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만 근수만을 거느리고 다니니 비록 이것을 혁파하여 버리더라도 좋을 것이다. 그 도태할 만한 것을 마감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근수는 종친이나 문무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분계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환관 송중이 죄를 지으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장 60대를 때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개성부에 이르러 본부의 단사관 김적을 보내어 임금의 기거를 물었다. 임금이 신숙주와 더불어 조관을 보내어 회답할런지를 의논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봐여 우리나라 경내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이 매우 예의에 합당합니다. 지난번에 예겸이 왔을 때에 세종께서도 또한 편찮으셨으나 예겸은 문안의 예를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신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를 안다고 이를 만합니다. 속히 당상관을 보내어 인정상 주는 약간의 물건을 가지고 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내 뜻에 합치한다. 경이 말한 인정상 주는 물건이란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유지석 도자 마장 사이 인삼 작설차와 같이 노상에서 소용되는 물건들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의는 도lum이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원각사의 조성 제주가 아뢰기를 군사 성중관 가운데 대신하여 부역할 것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매 1일에 별사 3일을 주고 성중관은 4만에 따라 거관하며 군인 가운데 제주를 이룰 만한 자가 있으면 매 1일에 별사 3일을 주며 공사 전구 가운데 제주를 이룰 만한 자가 있으면 모두 부역하게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공로에 따라 혹은 관직으로 상을 주기도 하고 혹은 법목으로 상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별사는 나라에서 공이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이다. 사도는 근무일수인데 이들은 근무일수가 차면 거간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윤찬을 보내어 인정상 주는 물건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에게 가서 주고 문안하는 것을 살해하여 말하기를 대인께서 돌아가실 때 불행히 병에 걸려 직접 작별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창련하였습니다. 지금 존문을 받으니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실로 많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곡성현에 흰 가지가 나타났으므로 도관찰사 스님이 전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성인이 하도에 응하니 지극히 칸다르스림이 융성하고 우족이 기이함을 나타내서 고든 부험을 밝게 보였습니다. 무릇 보고 듣는 사람이면 모두 같이 발을 구르고 춤을 춥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어진 모유를 널리 펴시고 심묘한 교화를 널리 향하시니 이니가 점점 닦여져 형향이 위와 아래에 이르러 하늘이 시작하고 땅이 순응하여 아름다운 상세에 가깝고 먼 곳에 두루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스러운 날짐승이 신이 맡아서 다스리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성질이 오로지 길들이고 친하기가 쉽고 빛깔이 실로 희고 밝습니다. 이로써 우 임금의 뜰에 바치어 문왕의 먼 위에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대하여 받아주시고 이어서 한번 구경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신다면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장차 믿을 만한 사세에 전하여 오직 덕치가 이런 것으로 선물을 삼가 받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하도는 중국 복귀시 때 황하에서 용마를 가지고 나왔다는 55종의 글입니다. 낙서와 함께 주역의 기본 이치가 되었다. 우족은 날짐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햇누리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고 저녁에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고 저녁에도 또 그와 같이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고 저녁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검으로는 저녁 문안은 정지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날 밤에 선정관을 보내 여러 관사에 숙직하는 관리와 순찰을 도는 경수인을 규찰하여 적간하였다. 새벽이 되자 큰 비가 내리니 또 사람을 도성의 사문 밖에 보내어 수제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강원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에서 나는 영철을 향리 일수로 하여금 많이 키워서 얻는 대로 바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주하성지 윤찬의 황해도 공산에 이르러 명나라 사신을 알련하고 임금의 명령을 자세히 전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제 기거가 어떠하십니까 하였다. 윤찬이 말하기를 병은 이미 차도가 있으나 다만 조회에 임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하고 이어서 모마장 각각 한 벌씩과 유석 각각 2장씩과 호골병도자 각각 1부씩과 작설차 각각 5건과 인삼 각각 20건씩과 사이 각각 1부씩과 이마제연 각각 1부씩과 나과 각각 한 벌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박한 물건을 받들어 노상의 준비물로 삼게 하였습니다 하니 김식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성의에 감사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강원도 충청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도내의 고성 간성 괴산에서 나는 수정석은 크고 작거나 아름답고 미운 것을 논하지 말고 케어서 바치고 자빈들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2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와이오 제조 인선군 홍윤성을 불러 원각사 법당을 덮을 청기화를 의논하니 모두 8만 장이라
구워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매우 컸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2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모든 공사는 마땅히 제때 아래고 지체시켜 머물러 두지 말라 하니 그때 임금이 편찮았으므로 불길한 일을 많이 아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가 있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2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주하승지 윤찬이 복명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정사가 손으로 호골병 도자를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전일에 전하께서 군사들을 징발하여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문도 듣고 호구를 얻고자 했는데 지금 정류한 것을 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원컨대 제사장께서 돌아가서 아뢰어 주십시오 하였고 부사도 또한 말하기를 왕세자와 더불어 작별할 때 바빠서 예를 다할 수가 없었으니 원컨대 제사장께서 이것을 살해하여 주소서 하고 또 여러 제사장에게 문안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0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안주에 이르는 윤자온 이파가 백상루에서 선위하니 명나라 사신이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풍경이 바로 오나라 가운데와 닮았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2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언천군 이천, 옥산군 이제, 원각사의 감력 독찰관으로 삼으니 그 의물이 대헌과 같았고 각각 지인 1인, 나장 2인, 영사 1인, 소유 2인을 거느렸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헌원이 영의정 신숙줄 조아이정 구치관 인산군 홍윤성 청평군 곽연성 도승지 노사신에게 명하여 빈청에 모여서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평안도의 변경 일을 비밀히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아직 편찮았으나 화위당에 나아가니 아종과 조등림 한이가 수기하였다. 아종은 세조 10년 1464년에 임금이 영순군 이부, 기승군 이준, 은삼도정 이철, 하승이 정현조 등에게 매일 2인씩 서로 받고 가며 입직하도록 한 것을 이릅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정부 6조에서 문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그러므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특별히 진성행 등 6인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옛 시대에서부터 아버지 종정성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마주의 적이 대명국에 이르러 바닷가를 침범하여 곳곳의 성을 파괴하고 재화를 탈취하고 혹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번번이 몇천 명, 몇만 명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상 황제께서 광대한 자비의 서심을 내시고 위험이 만방에 떨치시어 선을 구하시고 악을 물리치시는데 이러한 시절에 이와 같은 제목이니 조선국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힘으로써 대명국에 상달하여 주신다면 대명국의 황제께서도 허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신음을 통하고 적선을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진성행에게 상세히 말씀하여 올리도록 하였으며 저도 조선 대국에 대하여 더욱 번리 노릇을 할 것입니다. 소신은 두 마음이 없는 충성심을 바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대명국과 통하게 하여 주시어 이 사자로 하여금 회보를 내려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말두필 대도 다섯자로 상하 일봉을 진상하여 진공하는 하례를 표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성행은 대마도에서 권력을 잡고 이를 보는 사람이니 청컨대 대내전의 사송한 사람의 예에 의하여 우대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진성 예조에서
동평간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진성행이 말하기를 산포에 한거하는 외인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은 오로지 대국의 은혜를 입어 장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근래 승인들이 많이 해도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무역하다가 혹시 그 뜻에 차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겁탈하니 우리들이 이같이 장차 해치고자 하였지만 우리들이 이들을 장차 해치고자 하였지만 대국에서 승인을 후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칠 수가 없고 또 이 뜻을 가지고 만호에게 하소연하였으나 만호도 또한 그들을 힐책하지 않으니 깊이 근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원 주서 유순을 영의정 신숙주의 집에 보내 의논하기를 지금 원각사를 창건하고 인가의 기지를 철거하는데 일속의 값을 처음에는 정포 한 필에 준하고 제목 10간을 전수하는 값을 쌀 2석과 보리 1석에 준하고자 했으나 집터가 곧 시전의 아주 요지이니 내가 갑절로 3필이나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석주가 의논하기를 제목을 전수하는 값은 비록 주지 않아도 좋으나 집터 같으면 곧 저자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권을 노리는 땅이니 세 값절로 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만약 좌우 도랑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채석을 철거하기를 허락한데 혹시 무너질 우려가 있을까 두려우니 신의 생각으로는 철거하지 않도록 하여 수제를 막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기지의 값을 총기하니 정포가 4,004필이고 제목을 나르는 값은 쌀이 수백석이고 보리가 100랴석이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5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김식이 박원영에 묻기를 귀국의 종묘의 위차는 어떠합니까 하므로 박원영이 말하기를 태조가 남향하고 그 나머지 여럿이는 각기 소목으로 좌우에 나누었습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제사는 어떠합니까 하므로 박원형이 말하기를 매월에 상망제를 행하고 사맹사게 또 대제를 행합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천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박원영이 말하기를 회주를 받으러 별시에 모십니다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또한 제사도 지냅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사맹사게 대제를 지낼 뿐입니다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이것은 협제입니다 하였다. 박원영이 묻기를 장자가 계모의 상복을 3년 동안 입는데 중자도 또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까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중자도 또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다 하였다. 박원영이 묻기를 장자가 죽으면 장순이 계모의 상복을 3년 동안 입습니까 하니 김식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비를 대신해서 3년 동안 복을 입습니다 하므로 박원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였다. 소목은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이고 친지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대의 수가 다 됩니다. 임금은 5대조에까지이며 평민은 4대조까지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이 통례였다. 대진이기도 하다. 회주는 대가 끊긴 신주를 말한다. 협제는 종묘에서 조천 영령전으로 모신 위패가 된 신주까지 모두 합하여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합제를 말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안주에다 안마를 머물러 두었다. 처음에 임금이 안마를 김식과 장성에게 주었는데 장성이 처음부터 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김식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거북하게 여겨 실행하지 못하였다가 안주에 이르러 장성이 박원영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안마를 주시니 장성은 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장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주시는 것이니 만약 갑자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무리하다고 할까 두렵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받았습니다. 개성과 평양에 이르러 장사가 또한 나에게 이르기를 받아서 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만약 버리고 간다면 이것은 전하의 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드러진 물건을 중국 조정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를 돌려주고자 하니 제상께서 그것을 전하에게 잘 아뢰어 주십시오 하므로 박원영이 대답하기를 대인께서 처음에 이미 받아왔어. 지금 갑자기 물리친다면 오로지 저만 실망한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이를 듣고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장승이 응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사람을 보내어 김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마를 돌려주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였다. 김식이 말하기를 물리치고 불공하고 후 이를 저버릴까 두렵다 하니 장승이 말하기를 노자의 비용은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예의지만 오히려 말썽이 있는 것인데 재산을 모으는 일은 이와 다르니 나는 감히 명령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각각 스스로 좋아하는 것인데 하필 서로 같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김식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6일 무술은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원각사의 대종을 주조하여 만든 동이 5만 건이라야 가능한데 서울과 외방에 현재 있는 동은 24,164건 8량 3전을 제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동은 청건대 계승부에서 14,714건 5량 8전을, 경기도에서 1,210량 5전을, 충청도에서 1,591량 91건 6량 1전을, 경상도에서 6,654건 15량 9전을, 전라도에서 1,672건 1량 4전을 시가에 따라 무역해서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행상욱은 이윤손이 아뢰기를 충청도 연산연에 나쁜 호랑이가 있어 사람을 상해하니 청근대 사람을 보내 이를 잡아서 백성들의 해를 없애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성행이 말하기를 본도에서부터 중국 방면까지 거리는 순풍일 때는 주야로 7일 노정인데 지금 사선을 통행시켜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고자 하나 다만 적외들이 일찍이 삼국의 국경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선을 보내더라도 적도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사로잡힐 것 같으니 원컨대 중국에 아뢰어 주소서. 또 귀국의 길을 얻어서 부엄으로 삼아 통례하고 왕래하고자 합니다. 대내전 경극전 무위전은 모두 일본의 심원한 곳에 있어서 귀국에서 우대하기를 후하게 하면서 본도는 귀국에 가까운 경계에 있어서 적선이 왕래하는 요충으로 대대로 번리의 노릇을 하여 왔으나 대접하기를 도리어 저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 마음이 유감입니다. 만약 귀국에서 도주를 후대한다면 도주가 더욱 중성을 다하여 그 정로를 막고 여러 섬의 적외를 제압하여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애 여러 고을에서 비록 백성들이 방어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은 자연히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서로 말하기를 그들은 대접하기를 본래 후하게 하였는데 어찌 유감스럽다고 하는가. 중국과 통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바닷길로 갈 수 있는데 백성들이 방어하는 수고가 어찌 너희 일과 관계가 있겠는가 하고 의정부 6조의 해부와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우찬성 윤사분 좌참찬 추향 등이 의논하기를 대내전 경극전 무위전이 모두 일본의 대신이고 또 길이 멀어 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는 것이 낙역하여 끊이지 않으니 별사를 보내더라도 저들보다 아주 후대하는데 하물며 저들을 대접하는 일이야 말할 게 있습니까? 근래에 와서 대접을 더해주는데도 다시 후대해 주기를 요구하며 우리가 여러 섬의 적외를 무소한다니 그 말이 심히 무례합니다. 중국과 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되풀이하여 생각해 또 믿기가 어려우니 중국으로 인도하여 보낼 수가 없으며 기도 또한 서로 빌려줄 물건이 아니며 중국에서도 또 어찌 우리 길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병조 참판 송묵님 등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맞다. 부검은 중국에 가는 사신이 사행의 표로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다. 비단에 말의 모양을 써놓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가 아뢰기를 이달 13일에 원각사 위에
황운이 둘러쌌고 천우가 사방에 꼽혀 이상한 향기가 공중에 가득 찼습니다. 또 서기가 회암사에서부터 경도사까지 따라 뻗쳤는데 저를 역사하던 사람과 도성사람 사녀들이 이 광경을 보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진천의 죄수 중, 처의, 요여 등이 의문나는 단서가 많아서 정옥경을 보내어 공문하였으나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 임금이 즉시 승경원에 명하여 글로서 정옥경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가 공문한 중, 처의 등과 공사에 관련된 인물 등을 모두 형틀에 묶어서 오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선자에 환미의 법을 세웠으나 평안도는 3만 100석이고 함길도는 12만 3,900석이고 지금 경중의 장사치들이 가진 양에 따라 고을에 바치면 그 고을에서 첩을 지급하는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여러 고을에서 첩에 의거하여 준급합니다. 지금 바꾼 쌀과 콩을 계산하면 평안도가 쌀이 1만 4,980석이고 함길도는 쌀이 3만 8,200석인데 아울러 군자창, 의창의 쌀과 콩을 계산하면 평안도가 78석 3,980석이고 함길도가 42만 1,817석이니 군수와 민간의 식량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환미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지만 그 효과가 이것에 그치고 또 수령의 착간으로 인하여 민간의 표단이 작지 않습니다. 그 쌀과 콩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7월 금운까지 기한하여 납입하기를 끝마치게 하되 기한까지 미치지 못하는 자는 청가대 모두 정파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준급은 숫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고 착간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조사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하례를 올리니 교서를 내려 강도 외의 주의를 용서하였다. 전 가족이 변방에 옮겨가서 영속된 사람 외에 단신으로 옮긴 자와 불충, 불효, 난언을 친히 범한 외에 잡범을 범한 자와 난신으로서 혹은 영속되거나 안치부처된 사람 가운데 증상이 조금 가벼운 자와 난신에 연좌된 아비, 아들이나 손자 외에 어미와 아들의 차첩이나 형제, 숙질, 사위 같은 이는 모두 놓아보내었다. 도형, 유형으로 안치, 부처 충분된 사람 외에 직첩을 거둔 자는 도로 주도록 하였다. 금법을 범하여 관직을 몰수하고 물건을 징수하지 않은 자와 10년 이전의 공채를 아직 갚지 못한 자는 5년 이상을 반감하고 관리 고자가 관물을 축낸 것은 3분의 1을 감하였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모두 1자급을 더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여러 관서의 관리들이 비록 30개월이 차더라도 반드시 채임을 기다리면서 그 맡아보던 문서와 전곡을 상고하여 휴흠이나 착오가 없어야 바야흐로 가자를 허락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관리들이 혹은 5개월, 6개월, 10개월에 이르도록 품계를 옮길 수가 없었다.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백관들이 가자할 때 개울이 찼으나 가자하지 못한 자는 청컨대 모두 가자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개울이 찼으나 가자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가자할 자로 계산할 때 개울이 찼다는 것은 비록 채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만약 그 맡아보면 일이 잘못된 점이 없다면 가자할 수 있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모두 가자할 수 있는 경우를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어서 어서를 내리기를 개울이 찼으나 가자하지 못한 자는 이미 개울은 찼으나 해유에서 착오가 없어서 마땅히 가자하여야 하는데도 제때에 가자하지 못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 만약 그때 해유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자하는지 하지 않을는지를 일정한 명분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를 가자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르는가? 개울이 찼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나 가자하지 않은 것이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여러 관사의 노비 추세 제조가 각인이 누락한 보충군을 진고한 장구에 의하여 아뢰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속형전에 이르기를 누락한 보충군을 진고하여 환천할 때 나이 15세 이하의 성정이 아닌 자와 자매, 딸은 모두 종친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보충군으로 군적에 올린 후에 나이 16세가 차면 모두 기한 내에 현신하여 입역하는데 여인은 현신하고 입역하는 것을 면제하며 만약 나이 16세가 찼는데도 군적에 올리지 않는 자와 군적에 올린 후에 기한 내에 헌신하지 않은 자와 헌신한 뒤에 도망하는 자는 모두 사람들에게 진고하도록 하여 공천이나 본사에 관속시키고 사천 또는 도관에 소속시키며 모두 그 자손도 종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각인의 진고가 비록 경국대전의 방강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절이 경국대전 뒤에 있었다면 청컨대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다 본천에 환속시켰었어 하는 임금이 이에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지금 백관에서 가자하되 자궁한자는 부자 형제 숙질 사위 손자 중에서 대신 가자하고 종친으로서 자궁한자는 외가 친척 처가 친척 누이 사위를 논하지 말고 소공 이상의 친척까지는 대신 가자하나 노인으로서 70세 이상이거나 치사한 자는 당상관이나 당인 천인을 논하지 말고 각각 한 작업을 가자하되 승정대부에서 그치게 하라. 전에 개울이 찼으나 가자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 헤아려서 가자하라 하였다. 소공은 오복의 하나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나이 70세 이상 전함 노인에게 관직을 제수할 때 당상관 이상에서 승록대부 이하는 영직을 가자하고 이전의 관직이 통정대부 이하인 채로 실제로 정산품 직사를 행한 자는 가선대부의 검직을 주게 하고 통정대부를 제수받고도 정산품 직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전의 작업대로 당상관 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도 제찰사 한 명의 종사관 허종이 평안도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화위당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임금이 한 명회와 오랫동안 변방지역에 있었고 또 직접 명령할 일이 있다고 하여 글로 소원하도록 명하고 허종은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어서로 말하기를 조사 군사 가운데 관말을 맡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혹은 말 한 필씩 혹은 말 두 필씩을 지급하여 주되 3년이 지나면 다른 말로 받으면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만약 말을 고의로 잃어버리는 자는 본색에 준하여 이를 징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인순부 윤 한계이 횡성옥은 임원준에게 안자를 각각 한 개씩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임원준을 형조 참판으로 이교연을 행첨지중추원사로 이설을 중추원도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조판사 한개미 동부승지 윤필상에게 안자를 각각 한 개씩 내려주었으니 북소의 압상한 사람을 구려한 공을 논한 것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6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이조 형조의 전지하기를 환관 송중의 고신을 거두고 서한부의 청지기를 종으로 정하라 하였다.
세주시록 33군 세조 10년 6월 26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었다. 왕세자 효령대군 이부 내정친 의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인상군 홍윤성 병조판서 윤자원 호조판서 김국광 이조판서 한계미 승지 등이 입시하였고 진성행 등 6인이 이에 참여했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진성행이 그 다음에 술을 올리니 진성행에게 호피 2장과 흑마포 2필 백적보 2필 유지석을 내려주고 또 종자에게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33년 세조 10년 6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화비당에 나아가는데 헌간 안충은 이존명 김처선 등이 미처 시종하지 못하니 모두 곤장으로 때렸다. 세조시록 33권 세조 10년 6월 2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횡간을 상정하였으나 너무 느리고 드디어 끝마치지 못하니 영순군 이부 기성군 이준 은산부정 이철에게 명하여 모두 종하게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고 호조판서 김국광 형조참판 임원준 도승지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임금 앞에서 마감하게 하였다. 또 여러 관사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산법을 아는 자 1인을 거느리고 전정으로 들어오도록 재촉하여 일을 나누어 주었으나 날이 저물도록 끝마치지 못하니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군색하고 속히 서둘러 정하지 못하여 착오가 많이 나니 뒤에 다시 상정소에 회부하였다. 세조시록 33군 세조 10년 6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음부에 전지하기를 행상호군 김석재 호조좌랑 성숙 등이 횡간을 마감하는 데 실이 이미 오래 걸렸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니 곧 파직하였다. 세조시록 33군 세조 10년 6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원사 양승지가 상서하기를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경서로서 도를 기록하고 사기로서 사건을 기록하는데 경서가 아니면 지도가 나오는 권한을 맑게 할 수가 없으며 사기가 아니면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는 흔적을 상고할 수가 없으니 경서 한 가지나 사기 한 가지에 치우쳐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주 상전하께서 무공으로서 내란을 평정하시고 문교로서 태평시대를 이루시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특별히 성균관의 학도와 예문관의 사신을 불러 친히 강론을 하시니 어찌 하나라 명제가 경서를 손에 잡고 어려운 것을 묻던 것이나 당나라 태종이 문적을 토론하던 것과 한 가지의 성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도는 성균관의 합관이 날마다 강을 하고 예조에서 달마다 강을 하고 봄가을로 도회를 하고 3년에 크게 실력을 견주는데 만약 그 사유로서 적당한 사람을 얻게 되면 진실로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름지기 예문관의 겸관 20인을 정하게 골라서 그 장기에 따라서 이학, 사학의 두 학업을 나누어 주역, 역학, 계몽, 성리, 대전을 전공할 자 5인과 호전, 춘추, 좌전, 춘추, 사기, 전한설을 전공할 자 5인과 통감, 강목, 통감, 속편, 소문, 전료를 전공할 자 5인과 삼국, 사기, 동국, 사략, 고려, 전사를 전공할 자 5인을 정하게 두어 이 5인 중에서 3품에서 1인을 5품에서 2인을 참여해서 2인을 얻어서 모두 사수와 시경, 서경, 예기를 겸하여 전공하게 하소서. 전강 1이 되면 매 5학에서 을에 2, 3인을 강하게 하는데 이로써 초 1일에는 10인을 강하게 하고 15일에는 10인을 강하게 하며 3일 안에 3번이나 불통하는 자는 본직에 좌천시키고 3차례 통하는 자는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여 승리의 권한을 논하게 하고 고금이 사적을 강하게 하소서. 경학, 사학 두 학에 각각 도제주 2인, 제주 3인을 두어서 항상 고찰을 더하게 하고 그대로 시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 유생이 이를 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교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를 모아 신문의 제수가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세조시록 33권 세조 10년 7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도제철사 한 명에 갇히게 하기를. 지금 종사관 박휘, 최경지 등의 글을 보건대 이만주의 아들 이아구가 와서 말하기를 근래 중국에 출입하는 일로 인하여 도질제사를 배울 수가 없다가 지금에야 온 것입니다 하고 또 사적으로 통사에게 말하기를 형 이두리가 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삼파는 광령 총병관의 초유를 받고 광령으로 기순하였으나 조삼파는 기순할 계획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상, 보화토도 각각 사람을 모련 위에 보내어 함길도 절제사를 통하여 충성을 바치고 상경하려 합니다. 대국에서 만약 충상 등에게 허락하신다면 조선파도 또한 올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또 의주백성 김소두미, 김범희 등이 6월 15일에 오랑캐로부터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조산파 이만주 등이 항상 이르기를 조선에서 가을철이 오면 반드시 입공할 것이다 하고 장차 가지와 처자들은 모두 산막으로 옮기고 매양 일출 뒤에 본가로 내려왔다가 신치의 산막으로 돌아가며 먼 곳의 전토도 또한 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어서로 그 말미에 이르기를 이만주가 늙은 오랑캐로서 항상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이두리가 초계를 일삼으니 스스로 훌륭한 계책이라고 이럴 것이다. 이것이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응당 교지와 같이 하되 형세를 헤아리는 것이 무궁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지금 대창은 다만 12간을 지었으나 내년의 조세는 반드시 대창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창덕궁의 좌우 횡랑 227간을 대창도감으로 하여금 미리 수리를 하게 하고 만약 또 부족하거든 여러 관사의 조방에서 혹은 한두 칸이나 혹은 세네 칸씩 관원이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옮겨 비우고 모두 수리하여 창고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하위당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2부,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 영의정, 신숙주, 인상골, 홍윤성, 예조판서, 박원영, 병조판서 이윤자온 등이 입시하였다. 청평군 곽연성, 연산군 김처 이를 좌성 우상의 대장으로 삼아 입직한 군사들을 모아서 화이당에서 후원까지 순환하면서 출입시키고 검고로서 절도하여 거진퇴하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절도는 지휘를 말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병조좌랑 최호원과 사원서 영 정침을 벌여서 악설을 논란하니 서로 득실이 있었다. 서로 이르기를 대저 율려는 천지의 소리를 다 아는 것이나 본래는 없었고 본래는 있었다. 천지의 소리라는 것은 벼락 소리에서 모기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육률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나 본래 율려의 관이었고 본래 자연의 소리가 있었다. 휘파람과 노래는 근본에서 비롯되고 휘파람과 노래는 악기를 빌리지 않고도 악기와 합하는 이것은 천지의 본래 있는 소리다. 소리 성기고 잦은 것은 만류에서 비롯된다. 소리라는 것은 근본인데 이것은 악기를 이루는 것이다. 율려를 변화하면 성기고 잦은 마디가 있으니 이것이 만류이다. 오음 칠성은 중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자성이 반소리이니 중성은 무엇이 다르랴. 칠한의 정사가 어찌 궁상에 달렸으랴. 소무로서 완악한 풍속을 변하게 할 수 없으니 시상의 아름답고 나쁜 데에 있을 뿐이다. 채를 고집하고 용에 미혹하면 항상 순임금때가 될 것이요 만약 갈대제가 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음악을 지은 공이 없는 것이니 어찌 순임금의 시대가 되겠는가. 용을 고집하고 채에 미혹하면 화의가 풍속이 같아질 것이다. 정을 다하여 노래하고 엎드리면 교목에서 유곡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악은 마음, 칠한의 민심이다. 에서 나오고 교화는 기, 정성을 내쫓는 것이다.
기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이것에서 말미암는다고 이런 것이다. 미의 것을 신서장에게 보이라 하였다. 신숙주가 일찍이 서장관이 되어 임금을 따라 영경에 갔었기 때문에 임금이 매양 신숙주를 신서장이라고 일컬었다. 도성지 노사신이 그 말미에 발문을 쓰기를 갑신년 7월 초 2일 개축에 임금이 화위당에 납시어 종친 제출을 인견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말이 성률에 미치니 이에 정침 최호원 등을 시켜서 번갈아 서로 논란하면서 농을 하게 하였다. 최호원이 말하기를 나는 죄를 중성으로 바로잡으면 악이 저절로 바로잡혀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무슨 방도로 만들겠는가 하니 정침이 말하기를 이른바 악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나는 죄를 이루는 것이겠는가. 반드시 정성이 아니더라도 악은 곧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고 능히 서로 양보하지 않으므로 주상이 묻기를 휘파람이나 노래는 어디에 의지하는가 하니 두 사람이 모두 깨닫지 못하였다. 주상이 즉시 신별로 장난삼아 써서 보이는데 주상의 문장이 심오하여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상이 또 대략 귀절을 주해를 덧붙인 다음에야 여러 신하들이 비로소 그 대강을 이해하였으나 앞서 미혹함을 고집하던 자들은 끝내 또한 깨닫지 못하였다. 신 노사신이 청하여 금석에 간행하여 신료들에게 내려서 보이고 악부에 간직하여 악으로 인하여 정치를 아는 자의 모범을 삼게 한다 하였다. 오음은 음률의 5가지 곧 궁, 상, 각, 치, 우, 오성을 말하고 칠성은 음악의 음계를 이루는 7가지 소리 궁, 상, 반상, 각, 치, 반치, 우, 임이 우이다. 7음을 말한다. 소무는 옛날 음악의 이름인데 소는 우승의 음악이고 무는 주나라 무왕의 음악이다. 시상은 시대 풍조 유행을 말한다. 교목에서 유목으로 옮기게라는 뜻은 명자의 등문공 상편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깊은 골짜기에 나와서 교목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으되 교목에서 나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는 데서 인용하는 말이다. 교목은 키가 큰 나무 곧 광명한 곳이고 유곡은 그윽하고 깊은 산골로 어두운 곳을 의미한다. 정성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의 가요가 음탕하고 외설적인 데에서 온 말이다. 음란하고 야비한 소리의 기락을 말한다. 나는 재는 옛날 갈대 재를 율관 중에 넣어서 재가 나는 것을 보고 절기를 살폈다. 그렇구나.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일 개축 3번째 기사 도제자사 한 명에가 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일 개축 4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주를 받으러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피로되었다가 돌아온 김소두미, 김범희 등에게 의복을 주고서 연말을 태워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지하기를 공조정랑 최호가 횡간의 괴의 향도를 감사하고 성균관 박사 이승무는 곡물의 회계를 감사하면서 모두 착오하였으니 그들을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곧 파직시켰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평안도나 혹은 함길도에서 미국을 교환하는 자가 관에다가 포를 가지고 수령들은 백성들을 도촉하여 숫자를 채움으로 패단이 다단하게 생기며 감사도 또한 적발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니 아울러 모두 이를 국문하라 하였다. 그때 양계에서는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를 바치게 하고서 남도의 미국으로서 이를 보상하여 주니 부상 대구가 세력가에 의지하여 경화를 관에 납입하고 수령이 억지로 미곡을 팔았다. 심한데는 다만 면포를 바치고 미곡을 함부로 받아가서 남도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경화는 포목을 말한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처음에 5품 이상의 봉곡을 각각 1석으로 감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호주에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각 품의 녹봉은 본과에 의하여 지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니 인순부 이은 함계이 행성욱은 임원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비빈가의 예언을 이용하여 신숙주를 속이고 벌련을 마련하게 하려고 하여 주서 유순을 불러서 말하기를 지금 너에게 친제 적병시 일본과 쌍화병 일합 소주 5병을 붙이니 너가 가지고 신숙주의 집에 가라. 술병은 별감을 시켜서 가지고 가게 하되 마치 하사하여 보내는 척하고 신은 너가 가지고 가되 마치 공사인 척하라. 너가 그 집 문에 도착하자마자 곧 그 집에 전해주고 즉시 말을 달려서 돌아오라. 너가 붙잡히게 되면 너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집에서 너를 능히 붙잡지 못하면 이 신숙주가 이기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니 벌련을 베풀어야 한다 하였다. 유순이 왕명을 받들어 그 집에 가서 속에서 전하여주고 즉시 말을 달려오니 신숙주가 깨닫고 쫓아가서 따라잡지 못하였다. 유순이 돌아와서 아래는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신숙주가 마땅히 벌련을 베풀어야 한다 하고 유순에게 녹비 한 장을 내려주었다. 한참 있다가 신숙주가 예골한 임금이 명하여 오기를 재촉하였는데 신숙주가 와서 배운 임금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1000번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 실수는 있는 법이다. 경은 지금 나에게 속은 것이니 즉시 술을 올리도록 하라 하고 또 정침에게 현직을 주었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7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도제찰사 한맹회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고 미원군이 이삼과 강계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일찍이 혁파하여 고자로 만들고 만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이 강계 이산에서 매우 멀어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령인 경우에는 민사와 군사의 방비를 본래 겸하여 다스리는 곳이니 청컨대 위원군을 다시 세우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7월 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서연, 서리, 노옥산, 의금부, 영사, 최숙동이 모두 사만하여 마땅히 거관시켜야 하겠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서반으로 보내소서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어서로 이조에 내리기를 서반은 오로지 무반이 되는데 잡류가 먼저 관직을 얻으면 보충 임명한들 아무런 뜻이 없을 것이니 다시 잡류를 검찰하고 서반에 보내는 따위의 일을 속히 하며 모반의 벼슬길을 막지 말도록 하라. 불길한 무리들이야 서용하지 않은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7월 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난해 양계에 부방하였던 군사 가운데 한산인으로서 소속이 없는 자는 백관에게 가자 하였는데 청컨대 관직이 있는 자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품계를 더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처음에 임금이 황해도와 평안도는 땅이 넓으나 사람이 드물고 전야가 개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친 제수에게 명하여 예대로 토지를 개간하게 하고 개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모집하여 결부의 다수에 따라 3등으로 나눠 품계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작업을 띄어 올리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혹은 품계가 오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이 일에 분주하였다. 이때 이르러 호조에서 뽑아서 아뢰고 보상의 연전을 시행하도록 정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혹은 수령에게 연주를 대어 함부로 적은 것을 많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땅에 정착한 자가 동쪽으로 옮기고도 서쪽으로 나아가 전지를 개간하지도 않으면서 상을 받은 자가 많았다. 유 2번, 김유, 안중후, 조치 등도 또한 이 때문에 직질이 올라갔던 자들이다. 세조실록 33년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의금부의 수도록을 훑어보고서 말하기를 중상해의 치사한 사건을 어찌 오랫동안 미결하고 있는가 하고 즉시 의금부 제조와 난관을 불러서 친히 묻고 드디어 사헌배 명하여 정옥경을 가두도록 하고 아울러 의금부 제조를 공문하여 아뢰게 하였다. 동부승지 윤필상이 아뢰기를 상해의 사건은 의금부에서 해부한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제주가 의금부에 집무한 날은 적었기 때문에 즉시 신문하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너가 가서 그들을 국문하라.
내일 너가 가서 그들을 국문하라 하였으나 명하여 제주를 국문하지 말게 하였다. 수도록은 옥에 갇힌 제수의 성명, 죄명, 복역, 월일을 기록한 장부이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도화원 별좌 최경이 일찍이 사건에 연좌되어 관직이 삭탈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최경이 스스로 이명대군 이구 영대군 이염에게 하소연하여 파출된 이유를 밝혀서 이로 인하여 임금에게 알려지기를 바랐었다. 이구와 이염이 말하기를 너가 이미 죄가 있는데 어떻게 계달하겠는가 하니 최경이 즉시 분노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미 산질이 되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마땅히 농사에 돌아가겠습니다 하였다. 이구와 이염이 최경이 원망하고 있다고 아뢰니 즉시 의금부에 회부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최경이 자복하니 드디어 장 100대를 때리고 도관의 노비로 붙이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대전에 살펴보면 경외의 대소 인가에서 모두 닭, 돼지를 기르게 하고 그 등급을 나누어 상을 주고 벌을 줍니다. 지금 하승희, 정현조, 이명대군 이구, 함길도, 함흥갑사, 유익명이 돼지, 양, 오리, 닭을 기려서 번식을 많이 시켰으니 청근대 정현조 이구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신 한 작업을 가자하고 유익명에게 가자하소서. 집안이 넉넉하여 기르지 않는 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청컨대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마소서. 중추원 부산 민달이 당상관으로서 전지를 받들지 않고 오로지 축양을 하지 않으니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온 외인 진성행이 있는 곳에 해인사 대장경 가운데 대반야경을 뽑아주고 즉시 그 숫자를 채우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강순이 부령진 절제사 이중령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동량부 체담정병 원길이 말하기를 즉 5, 6명이 허수라에서 말을 달렸어 이름으로 화살을 뽑아서 서로 쏘았는데 세력이 고립무원임으로 인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병 가운데 화살에 맞은 자가 2인이고 적들도 또한 화살에 맞아서 갔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경성길주 단천 갑산 삼수의 여러 진의 구자에 의문하여 방비를 조금 조심하도록 하였으며 신도 또한 부령에 도착하여 적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회유하기를 지금 보니 야인의 성식이 이미 자세하고 방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경에게 맡겨서 조처하게 한다. 다만 어느 곳 어느 사람이 주의를 듣고서 나왔는지 종성 회령의 성 밑에 사는 올량업을 지켜서 저들에게 가서 조사 문의해서 아뢰라. 또 화살에 맞은 사람들을 구려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5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수령으로서 계골이 차서 채차할 때 권련이 없으므로 별자로 옮겨 임명하는 자는 다른 구전의 예가 아니니 청건대 계월수를 계산하지 말고 권련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선정관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동강서강으로 가서 수지를 살펴보게 하였으니 그늘에 장맛비가 크게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지편전을 파한 뒤로부터 문서를 진리할 방도가 없어서 인재가 드물고 적었기 때문에 나열이 문서를 뽑아서 모두 본관을 가진 채 예문관의 관직을 띠고 그들과 하여금 학업을 닦게 하고 겸 예문이라 일컫는데 이때 이르러 또 더 설치하여 이숙감, 이육, 조지, 최한령, 량, 김초, 손소, 김계창, 손비장, 이칙, 유윤겸, 유순, 홍귀달, 배맹호, 이경동, 성현, 김유, 최숙정, 이익배 등을 모두 겸 예문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예조 참판 김길통 참의 심선 병조 참판 임원준 등이 생략포 별주화를 포편한 계본에서 이름을 쓰지 않고 아래였으니 조금도 경건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참건대 김길통, 임원준, 신선 등을 조율하여 시행하소서니 명하여 논제하지 말게 하였다. 생략포는 중국의 약재를 수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초엽에 설치되어 세조 때에 전의감에 이관되었다.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윤 4번을 의정부 조합찬성으로 박원영을 우찬성 겸 판예조서로 원예효연을 예조판서로 권계를 복천군으로 서거장을 중추원부서로 김춘경을 행사관은 정원으로 최팔준을 한성 참근으로 이윤손을 충청도 절제사로 성귀다를 충청도 저치사로 변포를 경상 좌도 절제사로 김을손을 경상 우도 절제사로 조계종을 전라도 절제사로 삼았다. 최팔준은 경진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회시에서 해동 청부를 내니 최팔준은 몰래 운부 군옥을 펴놓고 여군은 천하의 200보다 절묘하고 고제는 뛰어나 해동천과 같다라는 말을 찾아내어 여구를 평성으로 읽어서 지명으로 알았다. 고제는 백자에 붙여서 읽으면서 인명으로 알았으며 드디어 서로 주어 맞추어 그 서문에 쓰기를 희다 놓다는 것은 옛날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이른다고 하였다. 그때 유사에서 이를 시키면 정하고 알맞게 한다 하여 최필준을 제1등의 자리에 두니 당시 사람들은 헛개비가 화하여 신선이 된 사람이라고 하였다.